핵가족이 가속화되면서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현실이죠. 애완견과 같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무려 50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동반자이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주변을 배려하는 에티켓이 그만큼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려동물과 깊은 교감을 할 수 있도록 바디랭귀지 등의 정보와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근처의 동물병원을 연결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습니다. 개발자인 수의사 권종익 씨를 만나보시겠습니다. 키우는 반려견의 건강 문제로 급하게 동물병원을 찾아가는 한 보호자. 헌데 반려견 진료는 뒷전, 의사 선생님과 보호자가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졌는데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두 사람이 집중하는 것은 바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앱의 개발자이자 수의사인 오늘의 창조경제인 권종익 씨를 소개합니다. 반려동물 500만 가구 시대.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의 동반자이자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동물들의 든든한 아버지 권종익 씨.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생기셔가지고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참 좋고요. 자신이 키우시는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해서 알고 더 많은 이제 즐거움을 누리시길 그런 걸 좀 바라고는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수의사로 터득한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냈는데요. 이 앱을 통해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오는 반려동물 문의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일이 한창이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시거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얘가 갑자기 아플 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병원을 주치병원으로 설정을 하고 그 병원, 동물병원 수의사랑 맞춤, 1:1 맞춤 관리가 상담이 가능하면 참 좋겠다. 이날 반려견의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한 보호자. 안녕하세요. 꾸미야, 꾸미 소파에서 떨어졌다고. 만져가지고 아파하는 데는 없고요? 네. 다리로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걱정 좀 했었는데 애기 다리로 떨어지면은 무릎이 제일 잘 다쳐가지고. 미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치의와 상담을 하고 온 터라 보다 빠르면서도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었는데요. 보호자님, 이거 쓰면서 뭐 이렇게 불편한 거 없으세요? 불편한 건 없어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내에 메뉴가 또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건강검진을 안내를 한다든지,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바디랭귀지, 그리고 연령별로 주의할 것들, 비만도 측정하는 것도 있고. 이거 쓰면서 예. 병원에 직접 안 와도 1:1 상담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한 동물 보험 정보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병원에서 분양받아가지고 저희가 잘 이제 알고 있는 강아지고, 저희 어플리케이션 통해 가지고 상담을 좀 먼저 해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걱정해 주셔가지고 병원에 방문한 케이스였고. 어플리케이션 사용해 보니까 병원에 직접 안 오고 미리 알고 와서 좋은 것 같아요. 수의사라는 직업만으로도 바쁜 그가 앱 개발자로 나선 것이 주위 사람들은 신기하기만 한데요. 처음 봤을 때 놀랬고요. 저는 꼼꼼한 면이 또 계시는 분 같습니다. 성격 좋으시고 사람들 많이 챙겨주시고 일을 하는데 추진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하는 게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겠다고. 수의사 가운을 벗어던진 권종익 씨. 그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반려동물 앱 개발 회사의 대표로 업무를 볼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아이팻 브랜드는 나와 반려동물 모두를 위한 회사라는 이름으로 펫앤아이 아이팻 브랜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보호자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동물 그리고 보호자들과 소통하며 깨달은 경험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앱에 담아내고자 하는 권종익 씨.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개발이 한창입니다. 기존의 수의사분들은 이제 동물병원에서 주로 일하시는데 반해서 그 영역에 있는 그 강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른 분야에 적용을 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새로운 영역을 이제 개척해 나가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모든 것을 쏟아 개발한 이 반려동물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엿볼까요?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자신의 동네에 주치 동물병원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일단 강아지, 고양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신이 키우고 있는 동물의 아픈 증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질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사용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귀여운 사파를 통해 보호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동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애플리케이션의 강점. 또한 동물의 건강검진 정보, 나이대에 맞는 제품 소개,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리스트 등은 보호자들에게 큰 인기가 있다는데요. 특히 말을 할 수 없는 동물들이 얼굴에 짓는 표정이나 행동의 의미를 정리해 놓은 매뉴얼은 동물과 보호자가 더욱 가까워지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이 동물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라면 두 번째로 개발한 앱은 동물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시간과 관련된 것이라는데요. 저희가 만든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동물과 같이 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강아지랑 산책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에 GPS를 켜고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면 되는데요. 산책 약속이라는 메뉴를 통해 동물과 산책하는 횟수를 약속하고 모두 실천하면 동물용품 쿠폰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쿠폰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면 수익금 전액을 유기견을 위해 쓰고 있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람까지 안겨주고 있는데요. 활동하기 위해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반려동물이 가족이자 동반자가 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겠다는 권종익 씨의 아이디어는 많은 곳에서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다 큰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다국어로 버전을 하게 되면 해외 진출도 굉장히 편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반려동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런 걸 진출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더 큰 세계로 반려동물 애플리케이션을 전파하고 세계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라는 권종익 씨.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창조경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창조경제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생활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많이 고용을 하고 조금 더 덜 일하게 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는 게 사실은 목표이긴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연구 개발이 오늘도 창조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